아무리 매일같이 벌어지는 체벌이 일상인 시대라도 일단 졸업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선생님 회초리를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길거리에서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무시하며 지나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선생님을 마주치면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말로만 듣던 학습된 공포라는 게 바로 몸으로 와닿는 느낌이었는데요. 눈앞에 선생님을 보는 순간 머리로는 이제 그냥 이웃집 아저씨라는 걸 알고 있어도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는 선생님 앞에 서면 일단 고개부터 숙여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제가 이미 졸업했던 학교 근처를 지나갔다거나 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마침 재수학원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주말이었어요. 주말에도 항상 열려있는 학원 자습실이 있기는 했지만 그날따라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대학교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친구들 얼굴이나 한 번씩 확인해볼까 한 날이기도 했어요. 당연히 적당히 꾸미고 나갔죠. 애들이랑 약속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길 가다가 선생님과 마주친 거였어요. 처음에 좀 멀리서 선생님을 봤을 때에는 당연히 무섭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알아볼 때쯤 되어서 선생님이 손짓으로 저를 부르니까 갑자기 확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라도 무시하고 길이라도 건넜으면 되었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이 부른다고 저도 모르게 거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적에도 저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선생님이시라지만 그래도 졸업한 다음에는 좋게 좋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불러다 놓고 한다는 첫마디가 꼬라지하고는 이라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선생님 아니고 지나가는 아저씨라고 하도 되뇌어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주둥이도 좀 튀어나오고 입술이 좀 움직였나 봐요. 선생님이 제 주둥이를 손으로 탁탁 치시더니 어째 졸업을 했는데도 변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졸업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변할 게 없었겠죠. 그리고 제 옷차림을 보면 충분히 어디 볼 일 있는 차림이라는 게 보일 텐데 선생님은 굳이 사람을 붙잡고 시비를 걸어왔어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선생님도 제가 학교 다닐 적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으셨어요. 단 한 번도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신 적도 없으셨지만 담임 선생님보다 더 자주 저를 교무실로 끌고 가신 선생님이기도 하셨고요. 이 선생님 반이었던 애들 말 들어보면 교실에서도 장난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툭하면 단체 기합에 전체 체벌은 장난이었고 자기 반 반장을 그렇게나 싫어했었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반 반장 엄마도 꽤나 학교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셨거든요. 분명히 그 선생님께도 상당한 관심을 쏟았을 텐데도 무슨 청개구리 마냥 교무실의 선생님 자리에서 잔소리하며 구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른 반인 저한테도 그렇게나 못살게 구셨는데 상대적으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자기네 반장한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3학년 때 그렇게나 들들 볶아대던 그 습성은 당연히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바뀌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사람 머리를 기분 나쁘게 밀어가며 소리를 지르는데 당연히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느낌보다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누가 봐도 선생님과 불량 학생의 조합인 거잖아요. 졸업하기 전 담임 선생님과 진학 상담을 할 적에도 너 같은 게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으니 조용히 공장이나 가라던 선생님이셨어요. 수능 끝나고 다른 선생님들은 너희들 알아서 하라며 풀어줄 때에도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악담을 퍼붓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선생님이 사람 면전에서 너는 사람이 덜 되었다느니 내가 잘못 가르쳤다느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으면 누가 들어도 선생님이 잘못된 길로 빠진 학생을 훈계하는 걸로 들릴 거잖아요. 재수학원 다니는 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 수 없을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별다른 관심은 없었겠지만 당시엔 되게 신경 쓰이는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꼴에 또 주변 시선은 엄청 신경 쓴다는 걸 느낀겨.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공장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을 거라느니 하는 말을 했으면서도 저랑 만난 길거리에서는 그런 류의 말들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느니 애매한 말들을 하면서도 자기한테 불리한 걸 싹 빼먹고 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하여간 잘못된 삶을 사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이 너무 관대하게 대했다면서요. 그러고는 저더러 당장 바닥에 엎드리라고 하셨어요. 근처에는 학교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엎드려 뻗치라고 하신 거였어요. 솔직히 학교 근처여서 선생님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 잡아대는 그런 장소라면 주변 사람들도 그저 그런 문제 하나가 혼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선생님을 만났던 장소는 그런 거랑은 하나도 상관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일단 바닥에 엎드려 뻗치고 난 다음에야 드는 것 있죠. 꼭 후회할 만한 짓은 하고 난 다음에야 생각이 나곤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문제는 한번 엎드리고 나니까 그때라도 도망간다는 선택지가 사라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엎드려 뻗치라고 시키기는 했지만
바로 앞에서 그걸 감시하고 있다거나 한 건 또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주말에까지 회초리를 들고 다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한테는 벌을 세워놓고 주변에 회초리 대용으로 쓸만한 걸 찾는 눈치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감히 제가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겠죠. 이게 제가 아직도 학생이었으면 말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튀어봐야 월요일에 등교하면 선생님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졸업한 지금에야 선생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지 않는 이상 만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당시에는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는 선생님이 회초리를 찾는 도중에 들기는 했지만 그걸 감히 실행에 옮기려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선생님이 어디선가 두툼한 회초리를 구해와서 제 머리통을 툭툭 건드리는 순간이 되어서야 후회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차라리 소리라도 치면서 선생님을 이상한 사람으로라도 몰고 갔다면 오히려 선생님이 당황해서라도 회초리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저는 선생님 시키는 대로 바닥에 엎드려 뻗쳐 있는 상태였고 이미 선생님은 회초리를 구해 들고서 체벌할 준비를 마친 상태잖아요. 이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태라는 생각에 그저 포기하고픈 상태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라도 용기를 내었어야 했지만요. 그런데 학교 다닐 적에도 없었던 용기가 겨우 졸업했다고 생겨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적에 그렇게 용기 내었던 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당시 제가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재수학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체대같이 특수한 과로 진학한 애들 빼고 맞으면서 대학교 다녔다는 애는 없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선배들에게 맞고 다녔다거나 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걔네들도 초반엔 창피하다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었어요. 바로 취업했던 애들은 그런 걸 별로 숨기지는 않았지만요. 어쨌거나 대학생이던 친구들에 비해 저는 아직까지 체벌이 학교보다 훨씬 더 심한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학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학교 다닐 적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규율로 통제되고 선생님께 불려나가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와중에도 수업 진도가 늦어지면 안 되니까 체벌만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각 반마다 배치될 정도로 엄격한 곳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혼나기 전에도 자만심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어차피 말로 해결되기는 글렀으니까 혼날 것 빨리 혼나고 가야겠다고요. 친구들도 어차피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한 대 맞자마자 느꼈어요. 이 선생님이 오늘 나를 때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걸요. 선생님의 매질은 평범한 학교에서의 그런 체벌 강도가 아니었어요. 어디 선도부실에서도 상습적으로 불려간 애들을 교육할 그런 취급이었어요. 학교 다닐 적이었으면 두어 대도 버티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러 다녔을 거예요. 그나마 재수학원을 다니며 많이 단련이 되었던지라 어떻게든 버티기만 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선생님이 회초리를 여러 개 챙겨오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재수학원에는 회초리로 쓸만한 막대기들을 몇십 개씩 쌓아두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서 회초리 부러지도록 맞고 나니까 맷집 자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회초리 부러져서 조각이 비산하는 순간 바로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여간 죄송하다는 류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감히 선생님 얼굴은 쳐다도 보지 못한 채로 머리를 조아려가며 사죄를 했었어요. 그래도 그러고 있으니까 어디서 회초리를 더 이상 찾아온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역시 너 같은 것들은 말로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라거나 하는 말로 매도 당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막 울먹거리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해서인지는 몰라도 선생님은 다음에 또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안심이 되면서도 길을 가던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올 것만 같은 불안감에 감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한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당시에는 창피하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감정을 좀 추스르고 나니까 창피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혼난 부위가 아프거나 말거나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나마 인적이 없는 곳에 도착하고 나니까 움직일 때마다 몸이 쑤시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냥 다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고픈 마음도 들었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는 애들이라 돌아가기도 애매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약속을 깨는 것도 좀 그랬고 그날 겪었던 일을 말하기도 싫었거든요. 왜 체대 같은 곳으로 간 애들이 선배들한테 기합받은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지 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난 선생님께 혼난 것도 이렇게 창피한 일인데 나이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선배들한테 기합받고 혼난 일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나마 걔네들은 대학교 안에서 혼나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은 체벌과 관련 없는 생활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걔네들한테는 학교 안에서의 기합이나 체벌이 제가 경험한 길거리에서의 체벌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날 약속을 깬다거나 하는 일은 없이 그냥 약속 장소에 나가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매일같이 체벌을 당하는 몸이다 보니 움직이다 보니 또 적응이 되었어요.
최소한 다른 애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혼났다는 티를 내지 않을 정도는 되었다는 거예요. 설사 티가 났다 치더라도 그건 그냥 재수학원 탓이라고 하면 될 일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엎드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재수학원에서의 그 무수한 매질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었지만 저를 싫어하던 선생님에게 열대도 맞지 않은 그 매질은 그렇게나 서럽더라고요. 황당했던 건 차라리 더 당당하게 끝까지 선생님의 체벌을 버텼다면 기분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망상까지도 들었어요.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어차피 그럴 일은 없다는 걸 알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 우연히 마주친 마음에 안 드는 애를 상대로 그저 화풀이했다는 느낌이 더 심하게 들기는 했거든요. 제가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텼으면 쓰러질 때까지 체벌을 이어나갔을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다닐 적에도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버텨보기도 했었고요. 학교 다닐 적에도 그랬지만 버텨봐야 제가 못 버틸 때까지 패면 그만인 선생님이니까요. 학교 다닐 적에 그 선생님께 그렇게 반항적이었으니 졸업한 후에도 그렇게 졸업한 저를 모질게 대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